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있는 기업들도 상승하기도 하고 또 조정을 받기도 하고 2월은 유난히 짧은 데다가 지난 한 주 설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남아있는 2월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 현재 국내 증시 2,74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전장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9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도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00달러 돌파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제유가가 공급 무려 속 7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난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사마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26% 급등한 배럴당 92.3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WTI 가격은 1년 만에 약 60% 가까이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는 20%가량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93달러대까지 오르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치솟다 보면 휘발유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고 하죠? 네,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휘발유가 가격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5.2원 오른 리터당 1,667.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를 2주에서 3주가량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국내 휘발유값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무섭게 오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증권가 업계 전망은 어떤가요? 국제유가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다가 견조한 원유 수요와 텍사스 등 미국 중서부 지역에 눈보라가 발생해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조만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은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이달 짧은 기술적 하락을 거친 뒤 상승 기조를 이어가 오는 2분기에는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세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내야 할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상향하고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이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한경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 원에서 2021년 365만 원으로 17.6%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 3천 원에서 2021년 50만 7천 원으로 39.4% 증가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70.6%나 급증했는데요.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습니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 187원에서 2021년 2만 9,229원으로 44.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36.8% 올랐습니다. 한경영 관계자는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 안정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비싸지고 있는 상황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하고 확진자도 계절 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춥다며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방역과 의료 역량의 우수성이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사하며 항공과 여행 이런 관련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지난 4일 진에어는 전거래일보다 17.7% 오른 1만 7,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항공주들의 주가도 1%에서 3%대에서 움직이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호텔신라와 대명 소노시즌 등 호텔 관련주와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등 여행주들의 주가도 9%에서 14%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오늘 아침까지도 지난 금요일에 이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류 업종도 리오프닝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9% 강세 마감한 하이트 진로는 오늘 2%대 오름세를, 롯데칠성도 3%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영기 KF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대를 넘어서며 향후 정부의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 리오프닝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실적이 견조한 리오프닝 업종은 매수 전략에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글로벌 소식부터 또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배유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고용지표 회복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9%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전일 미증시 혼조 마감을 했고요.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은 오늘은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부의 부양책과 관련한 종목들, 또 대선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는 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는 하락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2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74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현재 이 시각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89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게임주들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8,160억 원, 외국인은 27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4,350억 원 현재 매수하면서 매수폭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가 진단키트가 곳곳에서 품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CU에서는 지난 4일 자가 진단키트의 발주가 정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대비해서 3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제2의 마스크 대란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젠텍 16%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EDGC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죠.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무리하면서 입찰과 납품의 자격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EDGC 현재 11%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녹십자 MS도 현재 27%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요. 또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한 내용이죠.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증설 경쟁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현재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DB하이텍도 2.16%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PSMC는 현재 7%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면요. 넷게임즈, 넥슨이 국내 게임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들어와 주고 있고요. 제2콘텐트리는 지금 우리 학교는의 흥행에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연일 하락세 보여졌던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처음으로 장중에 53만 원대를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MSCI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죠. 2분기 리뷰를 앞두고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6.7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5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유럽 최대 인공위성 제작사가 한국의 정지궤도 위성 제작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정부 표창을 받는다고 하고요. 올해는 또 역대 최고 실적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7.76%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6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K사인 있습니다. 삼성이 비은행사 최초로 삼성생명, 화재, 카드증권을 합친 통합 앱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서게 되면 고객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K사인은 삼성의 DB 암호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8%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53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상황은 객장 상황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NC소프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프리카TV, 파라다이스, 컴투스 홀딩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 화이트진로,
진에어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SNK, 위메이드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매도인 가운데 지금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호조와 함께 이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그냥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국제유가까지 계속해서 쭉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정부 고용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그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1.9%대를 지금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러한 고PR주들의 그런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업종이라든지 또한 이제 국제유가 강세, 또 수혜 업종인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금융, 에너지 업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정부의 최근에 방역 조치 또 전환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여행, 관광, 레저, 항공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좀 힘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토픽 다음에 알아볼 텐데요. 끝없이 상승하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토픽은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야기하기 전에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할 줄 알았던 국내 증시가 개장 직후에 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크게 밀렸다가 지금 조금 그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 이제 증시가 조금 이제 하향을 보였었던 이유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1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이제 향후 긴축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농업 일자리가 46만 7천 개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생산활동 참여율도 62.2%로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도 이제 4.0%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 상당히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드에서 일단 현재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해서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비둘기파적인 이제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긴축 속도와 높이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른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현 선물 관련돼서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현재도 한 6천 계약 넘는 이제 순매도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또 프로그램 매도를 지금 좀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여서 이런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수를 하락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 지수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의 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날, 그러니까 설 연휴 전날서부터 올라서 지금 3일 동안 150포인트 가까이 오른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원자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리튬 공급에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리튬이 공급 위기 단계다라고 한국자원정보서비스가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 다른 원자재들도 지금 공급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수급 불안정의 배경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2차 전지 수요가 최근에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소재 관련된 그 수요도 같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라고 이제 코미스라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뭐 궁금하신 분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게 리튬은 이제 수급 안정화 지수가 이제 위기 단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불안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 그러니까 1월 초서부터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7%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동기간에 13%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 지금 1% 가격 상승세를 보일 만큼 단기간에 일단 주요 소재에 대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수급화 안정화 지수가 불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거는 올해 순수 전기차 판매가 660만 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0만 대 이상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불안 사항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 들어 이제 2차 소재에 대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채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외 환경 단체에서 광산 채굴을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네바다주에 그 리튬 광산을 지금 채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희귀 식물 피해를 이유로 인해서 환경단체가 상당한 이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갈등에 있는 중이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을 이유로 인해서 환경단체의 강한 그 반채굴 활동으로 인해서 리튬 채굴권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그 부족 상황 사태가 지금보다 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이제 리서치 쪽에서 이제 얘기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소재 확보에 상당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수요 급등에 따라서 또 이렇게 폐배터리 종목들까지 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값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건설업계, 조선업계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스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4분기 일단 철강 관련된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철강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일단 철강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수익성 악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업은 수주한 후에 2, 3년 후에 선박을 인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철강제의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거고요. 특히 선박 원가의 그 강판 비중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건설사 부분입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도 수주한 이후에 3, 4년 후에 건물 완공해서 인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철근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중소형 철강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선이나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보이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업종별로 다르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는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에는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또 유가 상승으로 약간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증시인데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 불안감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수는 뭐 2,650에서부터 2,800포인트 내에서 아마 횡보 국면이 아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슈에 따른 이제 업종별 종목별 이제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미크론 위중증의 낮아짐에 따라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계절 독감 수준으로 아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정점 이후에 감소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엔더믹처럼 일단 회복 단계로 다시 진입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나 카지노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다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검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짓눌렀던 요인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 달에 폭락이 역대급이었어요. 1월 달에 이렇게 폭락을 하고 아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이제 이 이하로 내려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은 잡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1월 달에 시장을 짓눌렀던 두 가지 연준의 태도 변화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긴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본 그런 요인이 있죠. 그것은 이미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유가가 최근에 92불대까지 올라왔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뭐 100불대 유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골드락스 시절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 이전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주로 생산을 담당하던 동남아 국가 쪽에서 아직까지 공급망이 작동을 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 세계의 무역 공조가 깨지다 보니까 자원 민족주의가 부활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살겠다는 무기화를 시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자 재발 위기를 더해지지요. 이거는 그대로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영향을 갖고 오게 되고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진작을 위해서 풀어놨던 그 유동성이 이제는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 물가 상승을 그대로 두기가 어려운데 일단 연준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급망 문제를 연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이를테면은 뭐 유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유가를 잡고 싶다 해서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돼요.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다분히 ESG라는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유럽에서 출발했던 탄소 저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소 배출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수요는 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가가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요인에 있어서 공급적인 측면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이를테면은 그동안에 이제 오펙 위주로 공급돼 왔던 유가가 깨진 이면에는 미국의 세일 오일이 있었는데
세일 오일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요. 요새 리구스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이 정도 유가가 되면은 리구스가 과거 고점 대비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 이면에는 과거에 세일 오일이 그 장밋빛 전망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기업들이 모두 파산을 당하고 별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ESG는 강화된다는 추세이고 지금 유가 상승으로 돈을 벌어도 재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배당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오펙 플러스 원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산을 공조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40만 배럴, 50만 배럴 이상의 증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일시적으로 공급 병목이 풀리질 않는 거죠. 이러한 요인은 계속적으로 연준의 물가 상승 압박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은 확인했는데 지금 지난 저점이 이 위치에서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일까요? 기다리는 거죠. 지금의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는가? 아마 이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에서 공표한 게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지표를 보고 정책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은 누구도 선취매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 데이터를 보고 방향을 정하겠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나오는 물가 지표도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장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이 피크아웃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공급망 우려는 점차 완화되면서 지금은 사태가 악화되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해결되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1월 달에 워낙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극적이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는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포트를 강화해 나가느냐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하반기 특히 3월 달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어느 섹터가 가장 빠를지 이런 거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역시 그 리오프닝이 두각을 나타내죠. 리오프닝이 두각을 나타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게 그동안에는 리오프닝이 된다 했다가 몇 번 그냥 이슈적으로 갔다가 눌렸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피크아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행, 항공, 의류,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가격 전가가 되고 재무가 좀 단단한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대응을 할 만하다 싶겠고요.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마 반도체 쪽이 될 걸로 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보호법이 통과가 됐죠. 결국은 반도체 투자 사이클은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앞으로도 줄지 않을 계획으로 돼 있고 돈이 들어가는 곳에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가장 성장 사이클에서 확실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전가가 되는 경기 민감주 정도로 대응을 하면은 무난하게 이 위기를 딛고 올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이 강세 업종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잠시 통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겠다 하시면서 앞으로 전망 좋은 업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정세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또 네. 미국 증시 살펴보면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계속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실적도 좀 상반됐었거든요. 메타와 아마존의 이 실적 발표 누그러짐, 주가 움직임도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글로벌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볼까요? 네, 1월 달에는 다 뭐 빠졌고요. 다들 뭐 연초부터 1월 효과를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빠졌고 그걸 갖다가 1월 FMC 27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1월 27일 날 확인됐던 1월 FMC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전부터 빠졌어요. 맞아요. 그 전부터 빠졌는데 자 이제 연휴 동안에 그나마 다행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가 이제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 장이라고 봐야 되는 데다가 저처럼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번에 사실 2600에서 우리 코스피가 돌아서는 것도 너무 참 무슨 짜고 치는 듯이 네. 2020년 3월 저점 코로나 왔을 때 저점에서부터 작년 6월 25일 날 찍었던 3316 그 상승폭에 딱 38.2%라고 하는 누구나 이렇게 주목할 만한 레벨에서 돌아섰고 근데 지금 S&P 500 보세요. S&P 500이 뭐 1월 27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1월 27일은 이 무렵이에요. 그러니 FOMC하고 상관없이 1월 접어들어서 사실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연휴 동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돌고 나서 이 고점 대비 한 12.4% 밀렸어요. 저점은.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았는데 여기 돌다가 여기 오니까 또 막히네요. 이번 하락폭에 딱 또 61.8% 오니까 또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1, 2, 3, 4, 5 지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전혀 여기를 더 올라서지 않는다면 뭐 파동 이론에 따른 그 파동 세계도 부합하고 그런 상황이고 자 나스닥 보시죠. 200일선 중요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월가에서도 워낙에 중요시하고 자 이때가 2020년 3월 코로나 왔을 때 그때 자 이번에도 200일선이 깨지고 비슷한 어떤 V자 반등 비슷한 양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V자 반등이 맞았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자, 지금도 그러면은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때처럼 들이대자.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세력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피크아웃 하고 다시 다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방역을 푸는 양상이죠. 저는 뭐 손흥민 선수 경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관중석이 꽉 찼는데 뭐 전부 다 마스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서로 환호성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미국도 뭐 특히 뉴욕주 같은 데가 아주 뭐 그래프 보면은 거의 이제 피크 찍고 완전히 내려오는 그런 양상인데 그렇다면 이제 공급망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이 해소되느냐 그리고 경기는 좋아지느냐 그건 이제 기대할 만한데 문제는 제일 큰 이유가 이 장을 이끌어냈던 아까 그 차트 다시 보여주시면 200일선 무너진 이후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 흐름은 연준이었단 말입니다. 연준과 ECB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떻게 금리를 다시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재정도 풀고 했던 그것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그 중앙은행들이 매를 갖다가 그때는 비둘기였다면 지금은 전부 매파적이에요. 지난주에 영란은행도 금리 올렸잖아요. ECB도 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여기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번에 밀리긴 밀렸는데 좀 애매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코로나 때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꺾였으면은 하다못해 여기 한 12,500 라운드 아니면 뭐 시원하게 11,400 갔다가 돌면은 정말 편안하게 저가 매수 이런 소리도 하겠는데 이 어정쩡하게 여기서 지금 멈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독일 보세요. 상당히 이제 이 선이 혹시라도 깨지게 된다면은 또 이제 장은 전체적으로 흔들린다 봐야 되고 영국도 한번 보실까요? 정말 큰 그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87년 10월에 블랙먼데이 한 달 동안에 26% 빠졌고 한 달 동안에 요거 갖고 26% 이 Y축 보시면은 뭐 26%가 되죠. 자, 닷컴 버블 붕괴 고점 대비 한 53%, 미국발 금융위기 때 49%, 그러면 코로나 때 한 36%,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지금 이게 계속 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뭐 그런 상황. 우리는 이거 작년이 아니고 2020년 말 지수가 2873인데 지금 그 밑에 내려왔으니 뭐죠? 2021년 작년 한 해는 우리 그냥 특히 요 구간이 뭐냐? 2020년 11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바짝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아당기면서 지수 끌어올렸던 때죠. 네. 그 이후에 개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만큼을 다 샀는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니 자, 여기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지수 낙폭을 갖다 줄이고 있는 게 오롯이 개인 매수세예요. 자, 뭐 아닌 말로 그동안의 모든 악재가 다 선반영되었다. 시장은 다 반영했다.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 그 사실을 마치 대한민국의 개인들만 아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바본가 봐요. 아직도 세상 좋아질 걸 모르나 봐요.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아각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나 봐요. 금리 올린다고 인플레 잡히는 거 아니라는 것도 뭐 아나 봐요. 단지 개인들만 좋아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 당장 11월 30일 날 2822부터 한번 올라서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3,050원이 이제 굉장히 먼 레벨이 되었고. 그렇네요. 자, 뭐 코스피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구간 아닙니다. 이 지지선이라고 표시된 선과 이 저항선이라고 표시된 선. 이 선. 묘하죠. 피보나치 표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쭉 펼치다 보면은 이렇게 저점끼리 의미 있는 저점끼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가고 뭐 2822 하고 나서 2900도 하고 3050도 트라이 하고 가능도 하고 반면에 앞으로 또 뭔가 안 좋아지면 아니면은 또 기어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이 터지면 여기 또 흘러내릴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 살펴보니까 뭐 네. 국내 증시도 어렵지만 글로벌 증시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또 언급을 드렸었는데 주요 기술주들 보면 네, 네.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원인은 뭐냐? 월가에 기관 투자가 됐건 개인들이 됐건 간에 지금 미국에서도 정신없다는 얘기죠. 정신 없죠. 네. 정신없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메타 한번 보실까요? 자, 메타. 옛날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래요. 여기서 놀던 놈이 2월 3일 날 여기 왔어요. 하루에 26% 빠졌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이 26%가 빠졌는데 아까 뭐죠? 블랙 먼데이 때 한 달 동안에 지수가 26% 빠졌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하루 만에 26%가 그러니까요. 빠졌어요. 아니 물론 대한민국에는 하루 만에 30%도 빠지죠. 거의 하한가 올라도 느낌이었는데. 30% 네, 오르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 없잖아 있는데 네. 자, 여기서 뭐 실적 안 좋아진 거 하고 그다음에 점점 소위 말해서 메타는 그겁니다. 이제 성장성 하는 데서 성장성에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죠. 거기다가 이 부분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에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의 강점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 광고가 딱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광고 효과가 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꽤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하고 나서 애플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폰에서는 당신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한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의 정보가 노출된다니 싫은 거죠. 저도 가끔 그래요. 이러다가 뭐 유튜브를 보는데 뭘 보는데 광고가 됐건 어떤 컨텐츠가 됐건 딱 나를 갖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약간 기분이 세상 좋아졌다, 그렇죠, 네. 세상 좋아졌다 싶기도 하지만 좀 무서울 때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했는데다가 또 하나 이제 점점 젊은 층들한테 페이스북은 뭔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는 거죠. 다들 이제 뭐 틱톡으로, 위챗으로, 뭐 그렇죠. 스냅 뭐 이런 네. 쪽으로 가니까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메타를 갖다가 상장 이후에 페이스북 상장 이후에 모든 주가 흐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클리 차트인데요. 재밌는 거는 뭐죠?
여기가 재작년 2023년 코로나 왔을 때 저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 왔어요.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말입니다. 이 피보나치를 제가 자주 끊는데 피보나치는 그냥 뭐 이렇게 개별 종목도 좋고 지수도 좋고 이 피보나치는 요즘 제법 개별 종목에까지도 적용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조정다운 조정은 61.8%를 가야 끝난다는 그런 어떤 말이 있어요. 절반 정도도 부족하고 61.8%.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61.8%온 겁니다. 다만 이걸로 이 메타의 주가가 조정이 끝났느냐? 여기서든 이 정도 왔으면 반등 가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도 펼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기 한 2022년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한번 펼쳐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다면 또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61.8%라는 것이 특히 파동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호하는 차티스트들한테는 꽤나 의미 있는 레벨입니다. 뭐든지 저가 매수가 됐건 물타기가 됐건 그런 것도 어떤 종목에서 61.8% 지수든 환율이든 그 정도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은 이렇게 더 편안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거 한번 보시죠. 그다음 아마존. 네. 자, 뭐 그 사연은 실적이 좋았네 어쩌네 하는데 이날은 이렇게 퉁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4분기 당기 순이익이 143억 달러인데 문제는 여기서 4분기에 리비안 투자했던 그 지분 투자 평가액이 118억이에요. 143억 중에 118억이에요. 리비안이 이때부터 상장해갖고 이게 4분기 아닙니까? 이때 그 지분 투자한 거는 이익이 그만큼 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느낌은 뭐죠? 리비안이 아마존닷컴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리비안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으니 1분기 가면은 또 까먹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일론 머스크 갑자기 이뻐지기 시작하는데. 왜죠? 예? 네, 왜죠? 아니 저 정치적인 소신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려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그건데 기업하는 사람이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 소신 드러내는 거는 좀 위험한데도 그렇죠. 요즘 굉장히 그겁니다. 저 얘기는 미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하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척을 지겠다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하고도 척을 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리콜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갑자기 나옵니다만 리비안한테 했던 얘기는 뭐 일리 있는 얘기죠. 대량 생산과 손익분기점 현금 흐름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리비안이 뭐 좋은 덕담을 해줬습니다만 그 다음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시험이다. 너희들 진짜 차 제대로 만들 수 있니?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 좋았다고 해서 이렇게 훌쩍 뛰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고 또 하나 월간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구글이 실적 좋다고 또 주식 분할한다고 여기 또 뛰어들고 싶으냐 하는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메타나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할 것 없이 들쭉날쭉 하는 걸 보면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죠. 미국에도 지금 뭘 알고 샀다 파는지 네. 그냥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다수의 기업들, 그리고 정말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 고공행진에 대해서 앞에서도 짚어봤는데 네.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고유가 시대,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유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 유가가 인플레 부분에서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더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건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유가 이거 잡는 거 방법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많은 쉐일 퍼내면 되는 거고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파이프라인 송유가 막아놓은 거 풀면 되고 무슨 이란이든 어디든 제재하고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다시 또 퍼내라 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이 원유 보세요. WTI가 지금 85불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90달러도 넘어섰죠. 92달러 어라운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이제 조만간 100불 가겠죠. 천연가스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천연가스 보시면은 난립니다. 지금 미국 굉장히 추운가 봐요. 추운가 본데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과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순전히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뭐
이름이 뭐죠? 이름은 모르겠고 성만 기억나는데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이름은 생각 안 나고 성만 대충 뭐 설리반인지 설리번인지 이 정도니까 참 존재감 없는데 지금 뭐 하는 얘기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이라도 가능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의 흐름이 마치 미국에서 제발 좀 쳐들어가라 하는 것 같아요. 이 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귀에 들어오는 뉴스가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